네, 안녕하십니까. SA 구독자 여러분. 교보증권 센장 김영렬입니다. 자, 오늘 조금 평소의 방송과 조금 다르다라고 많이 느끼실 텐데요. 네, 맞습니다. 어제하고 제가 복장도 똑같고, 오늘은 녹화 방송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오늘 당일에 대한 시황 내용보다는 조금은 마음 편하게 한번 들으실 수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투자 아이디어와 그리고 지금 변하는 상황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끄집어내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스킬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냥 편안하게 커피 한 잔 준비하시고 제 얘기를 들어보시게 되면은 요즘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가는구나 라는 것들을 조금 느껴보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썸네일에서 보셨겠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부캐 전성시대라는 표현인데요. 이 부캐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많이 등장하고 있는 용어죠. 보조 캐릭터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저 역시 직함으로는 교보증권의 리서치센터, 센터장 이런 것들의 직함을 갖고 있지만 지금처럼 유튜브에서 이렇게 시황방송을 하는 아직은 초보이긴 합니다만 유튜버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부캐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요즘 공중파 여러 방송이나 예능 프로들을 보게 되면은 부캐로 활동하는 것들을 많이 확인하실 수 있죠. 특히 MBC의 유재석 씨 같은 경우 놀면 뭐하니에서 다양한 캐릭터를 가지고 본인이 활동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왜 요즘 시대에 이렇게 부캐, 보조 캐릭터라는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되었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여기에서 앞으로 투자하는 데 있어 힌트를 여러분들이 또 얻어내실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부캐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 플랫폼 기반한 환경의 변화가 우리의 삶의 질과 모습 등을 얼마나 바뀌어가는지, 바꿔주고 있는지 그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또 한번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또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어렵게 설명을 해드리진 않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이 방송의 내용은 그냥 커피 한잔 하면서 들어보실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냥 일상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한 번은 생각해 보셨을 만한 내용들을 애널리스트 관점에서는 어떤 식으로 보는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개콘입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계시죠? 개그 콘서트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방송사마다 보게 되면 코미디 프로라는 것들이 사라지게 됐죠.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 저도 어렸을 때 그러니까 가족끼리 모여서 이런 프로를 보면서 웃고 떠들었던 사실 그런 추억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웃음을 잃어가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각박해졌는가? 이런 생각들을 조금 하게는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러면 이런 코미디 프로가 사라지게 되었는가? 이거를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의 웃음 코드를 찾아내지 못해서 그럼 왜 사람들이 웃음 코드를 잃어가고 있는 거지? 라는 것들의 질문에 답을 한번 우리가 구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코미디라는 영역이라는 표현이 있었었죠. 그리고 예능이라는 프로는 우리가 과거에 그 음악이라든지 아니면 연기, 코미디 이런 것들이 각자의 영역이 있었죠. 그래갖고 우리 시대, 과거의 시대에는 배우가 음악을 한다라고 해도 그게 생소했고 가수가 연기를 한다라고 해도 상당히 그게 생소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코미디언이 갑자기 연기를 한다라고 그러면 우스운 연기를 하는 것뿐이지 않겠어? 라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각자의 영역이 있었던 시대를 우리가 과거에는 살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조금씩 바뀌게 되었었던 부분이 이때만 하더라도 방송사의 여러 방송 기술이 상당히 한시적이었었죠. 그냥 카메라를 찍어서 그 카메라에 대한 부분의 타임라인을 조금만 끄는 다음에 그대로 송출하는 것만이 방송사의 기능이다라고 볼 수가 있었었는데 방송사의
기술 발달. 여기서 기술 발달이라는 건 어떤 거가 있을까요? 자막이라든지 특수효과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이 영역대에 있는 사람들을 활용하는 방법, 이 영역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이 사람들을 가지고 이 플랫폼 기반한 하나의 그 매체가 본인 스스로 여러 가지 새로운 그 영상물과 가치를 창출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방송사 계신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이 자막이다라는 것이 등장을 하면서 우리 이 방송이나 예능 프로그램에 엄청난 변화가 생기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전에는 어떤 특출난 한 사람 등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됐었지만 이 기술 발달 등을 통해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한 프로를 진행하는 사람이 한 명이 아닌 뭐 한 10명이 진행을 하는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바뀌어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거는 일종의 하나의 산업화를 보이고 자본이 그 자본의 기능이 산업화되고 실제적인 어떤 가치를 창출해내게 되는 하나의 변화의 과정의 흐름에 있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자체가 계속되다 보니까 그냥 이제는 요즘은 이제 뭐 운동선수 그리고 뭐 셰프 또 일부는 요즘엔 금융 전문가까지도 이분들이 이 사람들이 하던 거를 이제 다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결국엔 인지도가 있는 사람만 쓰게 되면 이 자막이나 여러 가지 방송 기술들을 활용해서 이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웃기고 감동을 주고 교훈을 얻어다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개콘이나 코미디 프로가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것도 한쪽에서는 조금 고민했어야 되는 부분인 건데 너무 쉽게 포기한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 등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플랫폼 기반한 상황에서 우리가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인 건데 여기에서 결국 이들은 과거에 일종의 산업 장벽이라는 것들이 있었었다라는 거죠. 각자의 영역이다라는 것들이 있었고 근데 이 기술 발달으로 인해서 이 장벽이라는 것들이 사라지고 나게 되니까 말 그대로 무한 경쟁. 그냥 인지도만 있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되면서 우리가 과거에 몰랐었던 가치 그리고 시장에 널려 있었던 가치를 누군가 독점할 수 있게 되는 모노폴리 게임으로 이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데 문제는 이 상황이 결국은 자본주의의 속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랫폼이라는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무섭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과거에는 산업 장벽이다라는 하나의 틀이 그 전혀 분야가 다른 산업에 있는 것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었던 것들이 있는데 플랫폼이라는 어떤 분야로 인해서 이것들이 사라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들도 무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누군가는 그냥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에 대한 구도로 바뀐 것이 지금의 플랫폼 기반 경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을 이해해야만 왜 또 부캐라는 것이 등장을 했고 그것이 각광을 받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부캐라는 것은 또 왜 등장을 하게 되는가 이제 오늘 방송의 종반부를 향해서 이제 가보도록 하겠는데요. 보조 캐릭터인 부캐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본질과는 다른 거죠. 같지는 않은 거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본질이 워낙 크고 특출날 경우에는 이 모든 것들을 해봐서 여기서 새로운 가치, 새로운 가치를 뽑아낼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평가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재석 씨가 무한도전을 다시 하더라도 여전히 인기가 있을 텐데 정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특출날 경우에는 부캐를 통해서, 왜냐하면 방송 기술은 이 부캐를 새로운 캐릭터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는 이 사람이 그대로 본질만을 가지고 나서 활동할 거가 아니라 부캐를 가지고 활동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의 가치는 무한 승수로 늘어나게 되는 그런 변화를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부캐 전성시대가 갖게 되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뭐 마음 편하게 들으셔도 되는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 부캐 전성시대에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영향은 무엇이 있느냐,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제가 플랫폼을 말씀드렸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무서운 부분은 확장성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일을 벌려놓고 났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그 부캐 중에 하나를 좋아하게 되면 난 지금부터 걔야 라고 하면서 본인의 가치를 스스로 주장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최근에 뭐 아마존의 경우도 마찬가지 그런 내용인 거지 않습니까? 단지 그냥 도서 판매 회사에 불과했었던 이 기업이 여러 가지를 일을 벌리고 유통의 최강자가 되더니 어느 순간 갑자기 우주 테마주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가지고 있는 바로 그 확장성을 가지고 나서 의미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도 당분간은 돈이 회수되기 전까지는 우리 지금 특정 업종이나 개별 기업들 중에 부캐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유망하다라는 표현을 듣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플랫폼 기업들이 금융에 손을 대고 자회사가 상장하고 이런 변화의 과정을 겪게 되면서 이 가치를 어디까지 봐줘야 되는 것이야 라는 것들에 대한 논쟁이 쉽게 불붙게 되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인 거죠. 그리고 지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반도체인 거죠. 반도체가 우리나라에서 정말 중요한 산업이고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중요한 산업이라는 것은 아무도 부정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 산업에 대해서 과연 부캐는 뭐예요? 질문을 내면 막상 떠오르지가 않는다는 거죠. 반도체 실적 겁나 좋은 거나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데 얘네들이 보조 캐릭터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뭐가 있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전자가 그래도 1등 기업일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삼성전자는 여러 가지 부캐가 있었거든요. 스마트폰도 있었고 가전도 있었고 이런 걸 가지고 나서 돌려가면서 계속 하다 보니까 우리 1등 기업, 1등 산업이 되었었던 부분 등이 있는데 최근에 이 반도체 부분에서 부캐에 대한 어떤 그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하는 부분이 투자자들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산업 등을 보시면서 얘가 이거에 대해서 전문화되어 있는 기업이기는 한데 얘가 앞으로 수년 안에 어떠한 보조 캐릭터를 갖게 될 것인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분석해보고 알아나가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어찌 보면은 상당히 어떤 중요한 의미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최근에 매크로한 의미에서 보조 캐릭터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들이 하나가 있죠. 바로 ESG입니다. 잘 몰라요. 정책 담당자들도 모르고 기업들도 ESG에 대해서 지금 100%를 이해했다라고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지금 그동안의 본질은 어느 정도는 이제 전부 다 파악이 되어 왔고 사람들한테 그거를 인정을 받아왔으니 새로운 거 한번 보조 캐릭터 한번 우리 찾아볼까? 라고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반응하는 기업들이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있을 거죠.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그 개콘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 개그맨들의 지금의 향후 진로 과정들을 보게 되면 그냥 공연장에서 묵묵하게 나는 그거 할 거야 라고 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유튜버나 여러 다른 경로를 찾아서 나는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라는 것들을 보여주려 하는 이런 사람들을 지금 나눠주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여기에 반응을 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에 대한 미래가 달라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리려 하는 부캐 전성시대의 어떤 포인트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제가 자료를 쓰면서도 이런 내용을 조금 많이 담아서 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의 마지막 날 이제 주말을 보내면 이제 새로운 8월을 맞이하시게 될 텐데요. 새로운 8월을 맞이하기에 앞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좀 고민해 보시면서 또 무더운 여름도 이겨내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발굴하는데 하나의 팁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에세이 내용은 이 정도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